10년 동안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10년 동안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일단 그 제보자가 초기에 알았을 때 그때가 이제 10년 기준으로 따지고 이제 제보자 말로는 한 10수년이라고 저 표현을 했는데 그냥 제가 뭉그러뜨려서 10년으로 생각을 했고 누가 특정 제품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10년을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 사람이 어떤 그 제보자 특정해서 어떤 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을 해도 어떤 그 몸 전체가 나오면서 하반신만 나오게 계속 찍는 그쪽이 되게 발달된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성분을 찍으면서 다른 여성분들도 같이 이제 피해를 본 상황.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성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밝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 도착증까지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느꼈습니까? 제가 그 핸드폰을 열었을 때 참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 다른 여성의 사진도 있었지만 본인에 대한 사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좀 뚜렷한데 이거를 이제 어디 표출을 못하니까 그 차 안에 숨어서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로 그렇게 스토킹이 발전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모습을 찍었다는 것은 자기 얼굴만 찍었습니까? 아니면 뭐 이 근육에 나와 있는 뭐 상처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체형은 굉장히 마른 체형의 그 다부진 몸이었는데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 눈빛이 굉장히 자기한테 취해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저희들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 사이코패스 경향이 심한 사람들이 자기애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이은혜가 사이코패스 이번에 심리검사에서 31점이 나왔거든요. 그럼 항목에 뭐가 있냐면은 가장 최고 점수 많은 게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일단은 과할 정도로 이렇게 그 생각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남의 고통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맞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따라다니고 아무 말 안 했지만은 그게 상대방이 볼 때는 얼마나 섬뜩하고 이 사람 직업이 뭐죠? 이 사람 남자가 직업이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회사원이에요. 저희가 현장 착수하고 그 관찰 비행할 때는 직업에 대한 출근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한 출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회사원이라고 주장하는 건 자기 입으로 회사원이지 뭐 그 회사가 어디 속한 것은 발견되지 못한 거예요. 일단 그 회사원은 분명히 맞고요.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알자 하면 예. 특정 여성이 계속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떡하는 피해자가. 네. 근데 그 특정 여성이 원래 8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시간대를 앞당겨서 8시에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그랬나요? 네, 일부러. 네, 일찍 출근하고 네. 뭐 늦게 퇴근하는 방식으로 그걸 피해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회사를 아예 그냥 접어두고 네. 이제 댕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네. 그만두고 집도 어디로 갔나? 원룸도 이사가 부모 집도 거기 안 살아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제 판단에 아마 그 안달이 되게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직업은 회사원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직업이 스토커네요. 스토커가 그 우리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혀 너무 점잖고 어떤 직업도 아주 진짜 뭐 그냥 평범합니다. 되게 평범하시고 네. 행동거지가 좀 이렇게 건들건들한 사람이 스토커가 아니고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런 짓을 그런 짓을 안 할 사람이 그렇죠. 생긴 건 그런데 그렇죠. 또 그런 짓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굴 보고 판단하면 그렇죠. 내가 많이 무슨 말씀하시는 많이 오해를 받으세요. 옛날에 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머리를 스포츠 갖고 다니고 지금 얼굴이 좀 선하게 교장 선생님 닮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총장님이나 저는 스토커가 아니고 좀 밤에 좀 댕기는 사람을 오해받는 그런 거를 참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러면은 그 스토커가 검거가 될 때 피해자는 뭐 근처에 있었나요? 아니면 지켜보고 있었나요? 아니면 뭐 반응이 어땠죠? 그 얘기를 듣고. 그 피해자는 그 8층에서 이제 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그 밑에서 일이 벌어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 그 다니는 직장 그 밑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딴 불특정 다수의 그 여성분이 지나가는 그렇죠, 거를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경찰이 와가지고 수갑채고 하는 것을 네. 그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네, 얘기죠. 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그 일이 이제 경찰한테 체포되고 가서 뭐 이제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뭐라고 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서웠다라는 다행이다. 아 저희가 좀 말을 그 당한 그 피해자한테 시도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인터뷰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일반인은 여성분들이 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과연 신고를 해가지고 뭐 경찰에서 이 사람을 집어넣지 못하고 금방 나와가지고 해코지 않을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도봉구에서도 그렇고 뭐 곳곳에서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하고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갔는데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살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금방 불구속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나와가지고 다시 보복 폭행을 하든지 아니면 보복 살인을 하든지 이런 것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외포심,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감히 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고 하면 일단 신고를 하든 아니면 내가 촬영을 해서 왜 오셨어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기록을 남겨야 후에 일이 생겨도 이 풀릴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스토킹 범죄가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걸 또 먹고 사는 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당당하게 행동하셔서 좀 방지를 미연에 맞습니다.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좀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바바리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여학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어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네. 상대방 여학생이라든지 여성분이 놀래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도 상대방에서 무서워하고 뭐 도망가고 막 그러면은 더 재미가 나가지고 흥이 나가지고 계속 스토킹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스토킹이라는 것은 지금 경찰에서 일단 제가 경찰하고 이 스토킹 전담반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에서 어떻게 스토킹을 어떤 식으로 니들이 구성 요건을 어떤 식으로 하냐 물어보니까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또 물건 같은 것을 갖다 놓습니다. 집 앞에 자기를 암시하는 물건 같은 거를 택배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거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 사람한테 2회 이상 나를 집까지 쫓아왔는데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스토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바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마음 약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뭐 내가 신고를 하면은 복수를 하지 않을까, 보복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들고 신고를 못하면 계속해서 이 피해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청자 여러분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뭐든지 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스토킹이라는 것, 스토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신고하고 고소를 하려면 법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이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또 경찰한테 또 신고해가지고 나를 누가 쫓아다니니까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구중해달라. 이런 경찰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두 분들한테 신고를 해주세요. 두 분들은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스토커 전문가들입니다. 네. 전문 탐정, 공익 탐정들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 대한탐정협회 부회장님이시고 비밀 조직국장님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자 그 여성분들하고 여성분한테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리 하기 전에 예. 좀 인터뷰에 좀 어떻게 하겠냐 하니 예. 흔쾌히 온다는 걸 사실 그 거리가 있으니까 예. 통화로 간단히 좀
영상을 좀 따도 되겠느냐. 예. 뭐 괜찮다고 뭐 지금 응한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한번 통화를 직접 한번 해서 간단히 그냥 예, 뭐 간단하게 내용만 좀 물어보고 내용만 싶습니다. 한번 그 현재 심정이 어떤가 네, 그런 거 네. 제가 좀 네. 같이 한번 물어보는 그런 한번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 탐정사무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전화상에 저 인터뷰 좀 응해주셔서 일단 고맙고요. 아, 예, 아니에요. 스토커 체포되는 거 보셨죠? 병원에서. 네, 저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그 직장이나 집 근처에 그 스토커 차량이나 그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원래 10년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 근처에 이제 출퇴근할 때 보이던 차량이 지금 안 보여요. 아이고, 왜 진작에 경찰서에 좀 고소나 신고를 좀 하실 생각을 좀 하시지? 이게 신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어, 말을 네. 걸거나 이제 피해를 준 게 없다는 생각에 신고 자체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요? 그걸 신고가 되고 이제 경고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구나. 원래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제가 자취를 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그 스토커가 같은 건물에 입주를 했더라고요. 그, 그때 정말 소름이 끼쳤고, 그래서 원룸에서 나가서 부모님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네. 어느 날 동네 주변에 그 스토커 차량이 부모님 집 바로 근방에서도 주차된 거를 보고, 이사 오고 나서도 계속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원장님의 도움으로 용기 내서 이제 먼저 전화를 드리게 된 겁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스토커가 네. 그 직장에 오전 8시 반이면 출근을 하고요. 20분 정도 있다 가고 또 오후에 또 6시 20분경에 와서 40분경은 우리가 그 살피고 한 8일 정도 계속 그 차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 저희 회사에서는 여직원이 많은데 대부분 직원들이 그 늘 회사 앞에 불법 주차된 그 차량을 알고는 있는데 차에서 그 사람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서 얼굴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그 차 안에서 그냥 차만 주차한 게 아니고 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그 출근하는 사람, 뭐 퇴근하는 사람. 뭐 그 사실은 뭐 혹시 들으셨나요? 그 원장님이나 누구들한테? 아, 네. 촬영을 이제 차 안에서는 한다고는 들었는데 내리지 않아서 저는 얼굴을 본 적도 없었고 촬영하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모든 차량 정서가 90%가 그 회사 근처였어요. 일단 저희도 네. 그거를 확실하게 뭐 경찰분한테 본 게 아니고 처음에 압수 과정에서 좀 사실 좀 보는 상황이 됐었는데 다 병원 앞에 그 불법 주차, 병원 뒤에 불법 주차해가지고 회사 직원들을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찍은 사진들이 쭉 있더라고요. 아, 뭐 이번 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네. 원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경찰서 찾아가서 뭐 접근금지 신청 그리고 뭐 병원 관계자들 어떤 그 진정, 뭐 고소, 어떤 찍힌 사람들이 어떤 고소가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뭐 본인도 이제 가실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더 안 오게 하려면 그 방법이 지금 제일 낫겠다 싶더라고요. 또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일이 생기시면 꼭 연락 주시고요. 네. 그 10년 넘도록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았는데 잡아주셔서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언제 꼭 한번 여기 오실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예. 저희 회사 직원들도 다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꼭 한번 연락 좀 주세요. 혹시 뭐또 스토커가 또 차량이 보인다든가 네. 또 어떤 그 사람이 보인다든가 이런 일 있으면 이제 좀 강력하게 좀 대처들을 좀 하세요. 네, 앞으로 그래야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날 잡혀간 그 스토커 피의자는 어, 그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예, 지구대 일단 그 인계가 되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증거물 핸드폰이겠죠. 네. 그리고 어떤 그 진술 초동 자백 네. 받아가지고 이제 입건된 상태 피해자한테 또 통보. 그리고 일단 기가 조치. 지금 구미 경찰서에 지금 접수.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날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이 지킨 사람들이 가서 그 영상을 자기가 있다면 피해자 고소. 그리고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접근 신청. 그리고 회사 주변에 접근 신청.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큰일 하셨고 이게 스토킹 범죄가 작년
이후로 지금 가장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전국 중에서 최고 큰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행범까지 체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긴급 구속을 경찰에서 시키지 않고 풀어줬다는 게 그거에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그게 예, 우리가 그 개정되기 전까지는 예. 이게 구류, 벌금 10만 원, 예. 그러니까 너무 약간 경범죄 처벌로 있다 보니까 예. 바뀐 지 거의 이제 1년 안 되다 보니 예. 아직 인식 자체가 좀 이렇게 경찰가 일선에서 수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 10월까지는 뭐 10만 원 이하의 과료 정도로 이렇게 경범죄로 이렇게 처단을 했었는데 이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사후에 올려도 되거든요. 현행범이기 때문에 피의자 스토킹 범죄자의 그 집에 주거지에 가서 진짜 압수수색을 했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은 그런 범죄들 그 증거물들이 네, 나오지 피해 않았을까. 사실이 좀 밝혀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범죄를 막고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를 다 제공해 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범인이 나와가지고 다시 활기를 친다는 거. 피해자하고 피의자하고 같은 집에 같은 곳에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 그건 벌써 이제 2, 3년 전에 예. 그 상황은 끝났습니다. 아, 그 상황 끝났고. 네. 네. 이제 그 피해자는 이제 자기 본집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무서워서. 예, 근데 그것도 한 몇 달 있다가 네.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 똑같은 차량이 옆 빌라에 주차가 돼 있더라. 그래서 스토커가 또 골로 자리를 또 옮겨서 방을 또 얻은 겁니다. 네. 그 집을 또 알아내서 집을. 그러니까 여자는 뭐 숨 막히는 일이죠 사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도 학교를 다닐 때나 사회생활 할 때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이 주시도 받아본 적이 있고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지속적인 폭력 이런 걸 당한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동안을 주거지를 쫓아다니고 참 이런 식으로 괴롭혔다는 점에 대해서 피해 여성분에게 정말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그동안 도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 탐정으로서 좀 죄송한 말씀을 참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대한탐정협회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그런 공익적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저희들한테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